8번이세요. 무대. 빵집에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깔린 시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때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일을 시작하는 이곳은 서울에 있는 떡 공장인데요. 모두 7명의 작업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먹음직한 떡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떡은 식사 대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여러 종류의 영양찰떡. 그 외에도 다양한 떡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하루에 한 20종류에서 한 25종류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곳 떡공장.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당일 택배나 퀵 서비스로 배송을 해준다는군요. 떡 만드는 공정의 시작은 전날 미리 불려놓은 쌀을 다시 한번 씻어 분쇄기로 빻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는 매일 약 200kg의 쌀을 쓰는데요. 빵 공장과 마찬가지로 명절 등 행사가 많은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차로 거칠게 분쇄한 쌀은 한 번 더 갈아서 입자를 더 곱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야 반죽을 만들었을 때 찰기가 있고 식감이 좋다는군요. 이게 처음 한 번 빠고 나서 네. 그대로 떡을 안 치면 떡이 안 돼서 물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번을 기본적으로 빠요. 가루가 완성되면 물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떡 반죽 작업. 워낙 많은 양을 반죽하다 보니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물 반죽을 해야 하게 돼서 네. 그럼 기계로 안 되는 거예요? 기계보다 사람 손이 더 정확하고 빨라요. 반죽의 농도도 봐야 되고 이게 뭉쳐진 것도 손으로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요즘 가장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떡은 다양한 색감과 맛의 영양 찰떡 때문에 주로 찹쌀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역시 영양 찰떡 단체 주문이 들어와 매우 분주한 상황인데요. 영양찰떡 위주로 선물 세트 위주로 많이 나가요. 반죽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 차례. 떡을 찔 때 사용하는 틀에 각종 고명부터 넉넉히 넣습니다. 밤, 은행, 대추 등 7가지 종류의 고명이 들어가는 이 떡은 궁중떡이라고도 불리우는 모둠 찰떡입니다. 모둠 찰떡이요. 모둠 찰떡이요? 네. 그 위에 눈을 뭉쳐 얹듯 쌀가루 반죽을 얻는 작업자. 이렇게 성기게 반죽을 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군요. 찹쌀이라 그냥 안 치면 김이 잘 안 올라와요. 주먹 져서 안 치면 이거 사이사이로 구멍이 생기잖아요. 여기로 김이 좀 더 잘 올라오게 하려고. 떡이 안쪽까지 고루 익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인 셈. 이제 100도의 증기가 나오는 가열기에 3kg 남짓되는 찜기를 차례로 얹습니다. 그리고 한김 오른 반죽 위를 평평하게 다지며 덮어줍니다. 이게 잘 익는지 살핀 후 적당한 때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달리기로 만드는 또 다른 모양의 떡. 색감부터 참 고운데요. 기본 재료인 찹쌀만 갖고 고명부터 모양까지 각기 다르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찰떡. 자색 고구마를 넣어 만든 영양찰떡은 빛깔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웰빙 식품을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웰빙 떡국을 좀 볶고 있습니다. 보랏빛이 나도록 쌀가루를 만들 때 자색 고구마 가루를 넣어 빻고 반죽을 해 어울리는 고명을 얹어 쪄내는 영양찰떡. 간단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찰떡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뜸들이는 과정 중에 이거는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덮어서 뜸을 들여야 돼요. 밥 할 때도 왜 뜸을 잘 들여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떡을 쪄내다 보니 공장 안엔 뿌연 김이 가득해진 상황.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속에서도 경력 20년이 넘는 노련한 작업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작업을 계속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찌는 양이 많으니까요. 네. 덥지 않으세요? 좀 덥죠. 이 한겨울에도 떡집은 덥습니다. 그나마 겨울이라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다는데요. 여름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덥다는군요. 드디어 뜸 들이는 작업까지 끝나고 떡이 잘 익었는지 확인할 차례. 떡살은 물론 고명까지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자정부터 꼬박 2시간 넘게 작업한 사색 영양찰떡 작업. 호박 찰떡과 자색 고구마 찰떡도 맛있게 완성되고 이제 한 김 식힌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포장을 하고 배송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당일 배송할 예정인 떡을 보관이라도 하려는 걸까? 대뜸 냉동실로 향하는 작업자. 여기 냉동실 아니에요? 예, 냉동실 맞습니다. 근데 왜 떡을 냉동실에 넣으세요? 예, 떡 식히는 것도 있고 좀 더 쫀득해지라고 네. 냉동실에 넣고 있습니다. 떡을 식힐 땐 상온에서 천천히 식히면 붓고 식감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동고에 잠시 넣어 식히는 겁니다. 찰떡 작업이 한창인 사이 홀로 다른 떡을 만들고 있는 작업자. 기계로 꿀떡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단연 고운 색감. 여기는 꿀떡이 색깔이 4가지인데요. 색소 이런 게 아니라 딸기 색깔이면 딸기로, 과일로, 호박이면 수박으로 다 내거든요. 흰색, 쑥색, 노랑, 분홍 4가지 색의 꿀떡은 아이들 간식용으로 인기가 좋다는군요. 기계로 작업하시면 사람 손으로 빌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래도 기계로 하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크기로 나오니까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고
퇴근 시간이 다 됐지만 공장은 여전히 바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분주해질 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새벽에 좀 졸립다가도 이제 또 물량 나갈 때는 또 분주하게 또 움직여줘야죠. 이른 아침부터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함께 포장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주문량이 많은 날엔 이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한 500kg 정도. 500kg요? 네. 물이 훨씬 많네요. 촬영이 이루어진 때는 마침 설 연휴 기간. 하지만 공장 작업자들은 쉴 틈이 없다는군요. 항상 일해야 되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거의 주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되면 정신이 없게 일하는 거예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포장 작업. 하지만 여전히 작업할 양이 많이 남은 상태. 행여 배달 약속 시간이 늦을세라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좀 이따 해도 되니까 저기 이거부터 하라고 빨리 여기. 그 서비스 번개 같은 속도로 포장을 하는 작업자들. 한참을 더 진땀을 뺀 끝에 드디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결혼 답례용하고 돌잔치 답례용, 가정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그런 용도로 나가고 있어요. 애써 포장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싸는 작업자. 이제 배송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완성된 떡은 약 쌀 8가마 분량. 이제 전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보내야 합니다. 대치동 2군데 가죠. 저도 한 군데 있는데. 삼성로 5. 두 박스예요. 여기 여의도 또 같은데. 그냥 퀵으로 보내는 거예요. 퀵으로. 예. 빠른 배송을 위해서 퀵을 이용하고 있어요. 밤새 떡을 만들고도 쉴 수 없는 작업자들. 매장을 찾는 고객이며 배달 주문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떡을 직업으로 택한 후 20년 넘게 이어져온 일상이라는군요. 일하는 중간에도 막 전화야 손님이야 계속 밀어닥치네요. 그쵸. 제일 바쁠 때니까 네. 평상시에도 이게 계속해서 추가 주문이 있다 보니까 네. 쉴 틈이 없어. 언제 쉬세요 도대체? 이제 조금씩 쉬는데 이 어떻게 보면 참 고무줄 장 같아요. 그날 오후 쪽잠을 자고 나온 작업자를 다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일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부터요? 네, 지금도 좀 늦은 것 같아요. 한 오늘 14시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14시간이요? 이날 작업은 오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문량이 많아 일찍 일을 시작한 건데요. 여느 때보다 배 이상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장. 오늘은 가래떡 주문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가래떡을 뽑는다더니 새까만 떡을 쪄낸 작업자. 맵쌀과 흑미를 섞어 만든 쌀가루로 만든 떡인데요. 이걸로 검은 가래떡을 뽑을 예정이라는군요. 일단 가래떡을 뽑기 위해선 찜기에 떡을 1차로 찐 후 기계에 넣어 매끄럽게 떡을 빼는데요.
한 번 뺀 떡을 다시 기계에 넣고 가래떡을 만들어야 더욱 맛이 있다고 합니다.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해봤을 때 2번을 빼주면은 맛도 좋고 쫄깃한 맛이 좋고. 그리고 바로 냉수에 담근 후 길이에 맞게 잘라주면 흑미 가래떡 완성. 이뿐 아니라 호박가루를 넣어 만든 노란 가래떡에 붉은 빛의 홍국살로 만든 가래떡, 쑥을 넣고 뽑은 가래떡까지 모두 5가지 색깔의 가래떡을 만들어 5색 떡국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맛도 다양하고 영양소도 다양해 찾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이걸 떡국떡 모양으로 썰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떡국떡으로 하려면은 한 이틀 정도 굳혀야 돼요. 아,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제 이틀 정도 굳힌 다음에 이제 그때 썰 수 있어요. 오랜 전통에서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발견해 좀 색다른 떡을 만들어내는 작업자. 그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갈 꿈을 꿉니다. 방앗간 일이 솔직히 끝이 없어요. 제가 멈추지 않는 이상 뭐 일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던 날, 연휴 첫날부터 전국 고속도로엔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난 연휴 동안 고속도로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니 역시 경부선이 3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경부선엔 상하행선을 합쳐 휴게소가 모두 3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매출이 높은 휴게소를 찾아 경북 칠곡으로 향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5일 오전부터 주차장은 이미 만원 사례. 끊임없이 들어오는 차량들로 북새통이었는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하루에 7,000대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연휴 때는 하루 평균 15,000에서 2만 대 정도 저희가 휴게소를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주말에 2배 이상 방문 차량이 늘어난다는 것. 의심 많은 담당 PD 본격 검증에 나섰습니다. 교통량이 절정이던 15일 오전 이 휴게소에 밀려든 차량은 약 20분간 무려 417대. 휴게소 종사원이 한 130명 정도 있는데 한 150명, 160명 정도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실내를 담당하는 조리사원, 판매사원 등과 실외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원과 미화원의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는 이곳.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더욱 북적이는 식당. 손님이 이렇게나 많으니 직원들 손이 보이지 않게 분주히 움직이는데 이 휴게소 최고 인기 메뉴는 과연? 튀김 우동도 잘 나가고 어묵 우동이랑 유부 우동도 잘 나가고 대체적으로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역시 휴게소 하면 왠지 생각나는 그것, 우동. 쉴 새 없이 면 삶아내느라 직원들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아, 우동 못지않게 라면도 인기라죠.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그럼 명절 때 이만큼 뛰면 얼마나 하시나요? 한 500개. 평소보다 3배요? 예. 평소보다 3배,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47번 고객님.
420번이에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68번이세요. 요거도 2개. 빨리 안 하면 여기서 휴게소에서 못 해내요. 빨리빨리 나가요. 그래도 고객님이 늦다고 그러시잖아요. 휴게소 라면 끓이는 법 살짝 공개. 면만 먼저 따로 끓인 후 국물과 섞어서 계란 쫙 건더기 팍 넣으면 끝. 면 삶는데 불과 2초. 순식간에 만들어내지만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그 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유부우동. 몇 개나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점심때까지 가장 많이 팔린 건 바로 유부우동. 전체 판매량의 20%가 넘게 팔렸다는데요. 이미 식사 시간을 넘기고서도 손님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설거지거리는 이미 산더미. 돌아서면 또 쌓이고 또 쌓이니 일이 끝도 없습니다. 오늘 한 몇 그릇이나 닦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안 쳐보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 1차 세척은 손으로, 2차 마무리는 식기세척기로 해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 금방 씻겨서 나오네요. 네, 예. 이게 48초. 소독도 되고 깨끗하게 건조도 뜨거운 물로 하니까 건조도 빨리 되고 좋아요. 형 그릇 부족한데 그릇 좀 주세요. 명 코너 곳곳에 그릇을 챙겨다 주는 건 역시 설거지 담당 그녀의 몫입니다. 명절을 뜨겁게 일하며 보내는 그녀. 이렇게 지낸 지 벌써 9년이나 됐다고 하는군요. 명절 때 가족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절 때는 거의 못 봅니다. 명절 날은 항상 일을 하니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여기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곳이라 보기 좀 힘드네요. 이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은 단연 환경미화원. 야외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물론 매장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까지 모두 그의 몫인데요. 말 그대로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하는 작업자.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잠시 이원태 씨를 따라다녀 보기로 했는데요. 휴게소 곳곳의 쓰레기통마다 어김없이 가득 차 있는 쓰레기. 가득 담으면 약 200kg까지 들어가는 손수레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만큼 나오네요. 평소에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나옵니다. 약 25톤짜리 쓰레기 적재함 역시 순식간에 차오르고. 이틀 안 됐습니다. 하루 반 정도 됐습니다. 하루 반인데 이만큼이나 쌓인 거예요? 예. 적재함 가득한 쓰레기를 보니 이원태 씨의 노고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처음 입사한 지가 지금 18년째 됩니다. 가족들도 있고 아직 공부하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자의 방문이 늘어나는 오후, 스낵코너가 가장 붐비는 시간인데요. 이곳 최고 인기 메뉴는 단연 떡볶이.
반나절에 100인분 넘게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군것질거리 중 이 스낵 코너에선 유독 다양한 튀긴 먹거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잠시 동안에도 정신없이 팔려나가는 각종 튀김류들. 어른들 먹기에는 이거 문어하고 오징어 들어간 거, 애들은 이런 거 소세지 종류 많이 나가요. 진열대가 비어가던 그때 호련히 나타나 각종 튀김 코너를 가득 채우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녀 발견. 한 500개 정도 나갔거든요. 앞으로 한 300개는 더 안 나가겠습니까?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그녀가 담당하는 건 단순 진열뿐 아니라 튀김류 조리까지. 스낵 코너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튀김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튀겨낸 어묵과 소시지만 500개 이상. 수십 번 조리실과 매대를 오갔다는군요. 저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저거 다 나가는데요? 에? 저거 다 나가는데 10분이면? 네네, 예. 남들은 쉬러 들르는 휴게소에서 고된 일을 감당해내는 그녀. 그래도 묵묵히 홀로 조리실을 지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이거 핫바를 튀기면 맛있게 고객님들이 또 잡숫고 그러니까 힘은 들어요. 그녀의 수고 덕분에 많은 이들이 맛있는 휴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시각 인근 다른 휴게소 역시 인산인해. 이 휴게소가 이렇게 붐비는 데는 명절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좀 색다른 모습의 이곳 휴게소. 소위 말하는 7080 컨셉으로 매장 곳곳을 꾸민 겁니다. 그 덕에 일부러 이 휴게소를 들리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요. 7080 느낌 나게 포스터나 뭐 그런 것들 지을 때부터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지었고 또 이게 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직원 근무복 역시 7, 80년대에 입던 교복. 지루한 여행길에 작은 재미를 선물 받은 기분이겠지요. 손님들이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많이? 네, 장난도 잘 치고 사진 찍고 도망가시고 그런 많아요. 이것 말고도 최근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진 휴게소가 많이 생겨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전망으로 사진 촬영 포인트로 유명해진 휴게소에 다양한 정원을 꾸며놓은 휴게소. 심지어 미니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까지 생겼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색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칠곡군 휴게소에 있는 이색 공간은 바로 이곳. 캡슐 형태의 수면실입니다. 밤에 이제 깨우는 분들, 집에 못 가는 분들 잠자고 쉬면 뭐 이용하는 데는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아무나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 콘센트도 다 있네요? 네, 콘센트 뭐 다 있습니다. 아, 불도 이렇게 켤 수 있고. 네, 불도 켜고 있고. 되게 편하네요. 잠 잘 올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까지 있으니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밤이 돼도 여전히 주유소엔 이용객이 줄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줄까요? 저 연휴니까 좀 많이 오는 편이죠. 네,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인원이 전부 다 나와서 필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럴 걸 예상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충원했지만 워낙 손님이 많은 탓에 정신이 없는 모습.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밤을 꼬박 새워 근무하다 보니 더욱 힘들다고 하는군요. 야간 근무하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7시 반부터 내일 아침 7시 반까지. 12시간. 네, 12시간. 새벽까지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명절 연휴에 심야 근무까지 이들의 수고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휴게소 근무자들 중 일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세요? 예. 그 댁이 어디세요? 충주에. 충주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명절에 집에 오지 못하는 딸을 만나러 먼 걸음을 한 엄마. 홀로 지내는 어린 딸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는데요. 근무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출근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거리니까 자기만의 이제 여유로운 게 없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좀 어떠세요? 답답하지. 안 듣기도 하고. 어디 가시는 거세요? 아, 여기 저기 외관 시내 식사할 만한 데 있을까 찾아보려고. 모처럼 가족이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연휴 기간 동안 판매할 물건을 미리 구입해 쌓아둔 창고. 벌써 꽤 많이 팔렸다는데요. 지금 명절 같은 경우에는 명절 대비 전에 제가 이제 물건 채우고 있고.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한 평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조금 많습니다. 많아야지. 이곳에서 휴게소 곳곳의 매장으로 물건을 날라주면 휴게소의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 휴게소에 있는 매장은 약 22개. 특히 편의점과 식당에 보낼 물건량이 상당한데요. 몇 번이나 이렇게 나르시는 거예요? 한 20번? 안 힘드세요? 아이, 금방 힘들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김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차량 행렬. 이번 명절 휴게소는 그렇게 들썩였습니다. 뒤에 찢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좋아하시네요. 웃어.